울산에는 세계적인 공단이 있습니다. 온산공단, 온양공단 등이 있는데요. 이 공단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네, 짐작하신 대로 바로 물인데요. 이 물이 어디서 오는지 궁금하시죠? 저도 무척 궁금한데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울산의 대암댐을 찾아가는 길. 수려한 풍광이 발길을 붙들었습니다. 와, 선생님 여기는 경치가 정말 아름다워요. 여기 근데 물이 찰랑찰랑 흐르는데 여기는 어떤 강인가요? 여기는 태화강입니다. 태화강. 태화강 중에서 정확하게 중류 딱 중간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이제 여 구수연이라는 겁니다. 구수연. 구수연이라는 게 구슬이 태화강 중간 구슬이 있는 못이다. 그 물이 많이 그 연못 같잖아요. 네. 그 옛날에 태화강 중간에서 경치가 가장 아름다운 곳.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 네, 경치가 근데 정말 아름다운데 여기 산중에 보니까 떡하니 콧구멍처럼 저렇게 딱 있는데 저건 도대체 뭔가요? 아, 선생님? 저거는 이제 보조여수로 그 대암댐의 보조여수로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제 대암댐에 물이 넘치면 이 물이 이쪽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저 안에도 여수로가 있는데 저 안에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홍수가 전에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물을 이래 충분히 뽑을 수 있도록 이제 그 이렇게 최근에 이제 얼마 뚫어놨죠. 공사를 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저기 뒤에 물이 많다는 건가요? 예, 요 안에 산 넘은 이제 물이 대암댐이 있거든요. 네. 댐에서 이제 그 물이 그 아주 그 물을 많이 이제 이래 모아가지고 물이 이쪽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보통 때는 잘 안 나오고 저 비가 많이 올 때 그때는 반드시 저서 물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 댐에 이제 그 위험을 막아주는 거죠. 구수연과 산 하나를 곁에 두고 붙어있는 대암댐.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기대가 됩니다. 와, 여긴 정말 아름답네요, 풍광이. 물도 찰랑찰랑 거리고. 와, 여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풍광이 있을 줄 전혀 꿈에도 몰랐어요. 저기 끝에 있는 저 산은 어떤 산인가요? 저기 이제 저 보이는 정면에 보이는 산은 영치산. 영치산이고 요즘 영축산이라고 얘기도 하죠. 통도사가 있는 통도사 디산. 디산이고 이제 영남 알프스 이제 억새능선이고 저 오른쪽에 보이는 저 산은 이제 신불산. 신불산 1200m 넘잖아요. 그래서 멀리 이제 저쪽에 이제 산 능선이 보이고 뭐 요 앞쪽은 이제 요쪽은 이제 구수리. 구수리 요 디산. 그 노적봉 디산이고 그다음 정면에 보이는 저쪽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잠리 쪽이 되고 하잠리 왼쪽은 또 이쪽에 이제 둔기리. 둔기 이것도 둔기 마을도 마찬가지 하잠에 들어가는데 둔기 마을 있고 그렇습니다. 대암댐에서 바라본 풍광. 영남 알프스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알프스 산맥의 멋진 호수에 못지않은 풍광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쪽에 저 안쪽에 저쪽은 옛날에 축성사라고 김신 장군을 모신 요 사찰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요 물속에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그다음에 요 이제 마을이 이제 저쪽에 둔기마을이 물속에 이제 많이 들어가 버렸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옛날에 이제 원래 이제 하천이었거든. 무슨 하천이냐면 이제 보온천 뭐 또는 취성천도 같이 합류를 하는데 이게 옛날에 길입니다. 길. 길이었어요? 예. 옛날에 하천 따라 맞아 옛날 사람 다니는 길이 쭉 연결이 돼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그 우리가 공연 대곡천이 끝나잖아요. 그거 연결이 돼요. 그런데 그래서 그 이 둔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옛날에 군사들이 주둔을 했어요. 둔이라는 게 주둔한다 그러잖아. 그래서 그만큼 옛날에 크게 중요한 곳이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가야군사들이 항상 이래 쳐들어왔어. 가야군사들 그 김해 건강가야군사들이 쳐들어오면 항상 이리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옛날에 하천 따라서 이래 옛날에 군사들이 몇쯤에 말을 타고 오잖아요. 말을 그쵸. 타고 오면 이제 그 말이 물을 마셔야 되니까 항상 이 길을 따라왔어요.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곡천은 또 천이 연결되잖아요. 네. 천을 따라서 경주로 서라보를 쳐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중요한 곳입니다. 군사적으로. 그래서 김유신 장군의 사당이 바로 저 있었던 것도 이 신라를 지킨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옛날에는 참 중요한 통로였고, 그 다음에 절이 넘어가는 고개가 물막고개입니다. 물막고개. 저 물막고개가 뭐냐면, 네. 그 옛날에 그 이쪽 동네 삼동면 이쪽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제 그러니까 은양 가려면 저 고개를 넘어갔어요. 네. 물막고개 넘어가지고 이제 그 학교를 다니고, 옛날에 뭐 신교구 회장도 이 동네 살 때 어릴 때 이제 그 이제 은양 초등학교를 보통학교를 다녔어요. 그 기록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20리길이라 그랬죠. 멀어요. 근데 이제 그 특히 임진왜란 때 그 의병들이 이제 여 진을 쳤는데 그 하늘에서 진을 치지 마라. 이런 물막을 하라. 막을 치지 마라. 그래가지고 물막고개가 됐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원 이 동네 사람이 은양장을 가려 그러면 이 꼴짝이 사람들 가려면 처음에 저 고개를 넘어서 제일 지름길로 은양을 갔다. 옛날 신라 군사들이 오가던 길, 돈길이 사람들이 장보러 가던 길, 대암댐 수면 아래 잠긴 옛 이야기가 아련히 상상이 됩니다. 그 대암댐이 지어진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이유가 뭔가요? 아, 그렇죠. 그거는 이제 공업용수 때문에 원래 이제 우리가 그 공업용수는 서남댐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 서남호수공원. 네. 그게 제일 먼저 생겼어요. 네. 그게 생기고 1년 뒤에 이제 그 사인댐이 생겼는데 사인댐에서 이제 물을 우리가 한 20만 톤 이상 그 물을 이래 빼내 가지고 보냈지만 그거로 택도 없는 거라. 왜냐면 그게 생활용수 앤드 공업용수거든. 네. 그래 26만 톤, 7만 톤 보내도 그거 가지고는 공장 하나가 10만 톤 물을 쓰기도 하고 5만 톤 물도 써요. 네. SK 같은 거는 물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공장의 물을 최소한도 10배, 20배를 늘려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물을 어떻게 늘리겠어요? 네. 댐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댐은 얼마 안 돼요. 이 뭐 저 송조수량이 900만 톤이고 유효조수량이 한 500만 톤 되는데 네. 이 하루에 나오는 물이 5만 톤밖에 안 돼. 아, 그래요? 근데 실은 필요한 거는 50만 톤의 물을 받아야 돼요. 네. 실은 100만 톤. 나 지금 110만 톤입니다. 네. 그럼 5만 톤 가지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뭐겠어요? 댐을 만들어야 되나요? 응? 만들어서. 그렇죠. 댐을 어떻게 저수댐을 만드는 거예요. 아. 저수는 뭐냐? 네. 그거 보면 저쪽에 안에 들어가면 낙동강 물이 들어온 통수구가 뭐 이렇게 큰 터널이 있어요. 아, 또 터널이 있어요? 예, 터널이 오. 또 있어. 낙동강하고 한 35km 연결이 돼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루에 약 45만 톤의 물이 들어와요. 와. 그 댐에 들어온다고. 이 역사적인 물이네요. 그렇죠. 우리 공단에 가다 보면 하얀 막 이래 수증기 같은 거 막 보이잖아. 네, 수증기 그쵸, 막 그쵸. 훌훌 하잖아. 네. 그게 누가 오염된 그 공기가 아니고 그게 수증기입니다. 촉매제거든. 화학 촉매. 네. 수증기를 뿌리면 그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아. 그래서 그 물을 엄청 공기를 이제 그 떠리 가지고 공급을 해주는 그 물이 바로 이 물이다. 1962년 1월 28일 울산 공업지구가 선포됐는데요. 공업용수는 공단의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와, 여기 울산댐이 다 있네요. 예, 예, 다 있죠. 네. 5대 댐이 5개 댐이 다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순서대로 중공 순서대로 하면 여기 1번 서남댐이 1번, 네. 2번이 사연댐, 네. 2번, 3번이 이제 대암댐, 아, 그럼 4번이 회화댐, 네. 5번이 마지막 대곡댐. 아. 이래 됩니다. 그럼 그- 제일 처음 준공된 댐이 서남댐이네요. 예, 이 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가 이제 낙동강 물이 두 군데로 들어와요. 오. 들어오는데 어디로 들어오냐면 우리 이건 대암댐으로도 들어오고 네. 회화댐이죠. 회화댐으로도 들어온다. 회화댐으로도. 여기는 하루에 82만 톤이 들어오고 요거는 45만 톤이 들어와요. 와. 그래 거의 120만 톤 가까운 이래 공업용수가 들어오는데 네. 이 물들이 그런데 우리가 복잡하잖아요.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그걸 이래 나누는 데가 서남댐입니다. 그래 낙동강 물이 이리 다 들어가요. 아. 그래 여기서 이제 이쪽 이 댐이 이제 물이 중간에도 물 빠지기도 빠져요. 이래 곳곳이 빠지는데 네.
종착지는 결국은 여기라는 거지. 여기서는 다시 또 이래 댐물이 또 이쪽 아래쪽으로 얼마든지 이래 네.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여기가 말하면 로타리 같은 곳이지. 우리 물을 공급하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댐입니다. 울산공업지구가 선포되고 60년. 공단이 커지면서 늘 물이 부족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긴 댐이 대암댐입니다. 낙동강물을 받는 울산의 생명줄이 대암댐입니다. 이 댐들이 없었으면은 울산의 공단이 돌아갈 수가 없었겠네요. 아, 그렇죠. 그래 대한민국이 돌아가지를 못해. 우리가 옛날에는 울산에서 만든 생산이 다 세계로 나갔잖아요. 우리나라 그쵸. 무게 살렸잖아요. 자동차, 조선, 화학 제품 뭐 굉장히 비철금속 많잖아요. 네. 그게 처음 다 이 물 공급망에 의해서 이 물에 의해서 우리가 참 우리 울산 시민들도 살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또 먹고 살았던 게 바로 이 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아주 어찌 보면 환상적인 물 공급망입니다. 환상적인 물 공급망. 세계에 보면 루르 공업지도 있고 일본에도 공단이 있고 미국도 있지만 이런 복잡하고 정교한 이런 물 관리 체계를 갖춘 곳은 여기가 울산이 세계 최고입니다. 네.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린 1등 공신 울산공업지구. 울산공업지구의 1등 공신이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댐들인데요. 이 댐들엔 애달픈 사연도 있습니다. 댐을 건설하면서 스물된 마을도 있다면서요? 아, 그렇죠. 마을이 이제 제일 큰 마을이 둥기 마을인데, 네. 바로 여기 있던 둥기. 여기에요? 예. 바로 이 댐 밑에도 옛날에 둥기 마을 일부가 있었어요. 네. 그다음 저기는 하자 마을이 있었고, 그다음 곳곳이 이제 마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 도자기국도 마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분들이 애향비가 져 있어요. 애향비. 아, 정말요? 남아 있습니다. 보면 이제 그 마을 옛날 집 모양도 그려놓고 해가지고 이름도 써놨는데 이분들이 그 고향을 떠나도 이 고향이야말로 그 사람들이 객지에서 살아갈 힘을 줬다.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고향은 숨을때도 영원한 고향이다. 그래서 이 고향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댐에서 네. 확실하게 또 느껴볼 수 있다. 뭐 그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신라의 역사가 담겨 있는 둔기리. 울산공단의 역사가 담겨 있는 대암댐. 울산공업지구 지정 60년을 맞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